저는 남편 없이 홀로 네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와. 네 아이를 키우신대요. 매일 일하고 아이들 챙기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갈수록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제 일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사연자분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 맨 뒤에 계시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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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님이셨어요. 죄송한데 근데 왜 이렇게 왜 우세요, 근데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마음이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남편이 올해 4월에 사별을 했어요. 아, 사고로 네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20살에 이제 남편을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14년 차였고 결혼이 근데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이랑 조금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사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새 출발의 느낌을 담아서 이사를 가신 거네요. 아, 근데 그 네 명을 키우려면 하루가 정말 바쁘시겠어요, 그죠? 네, 일단 아기가 지금 딸 넷이 있고요. 첫째가 13살이고 둘째가 9살 그리고 셋째가 8살 그리고 막내가 6살이에요. 아니 아침마다 전쟁일 난리 때는. 날 텐데.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면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을 가면 네.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요. 4명이요? 네. 그리고 다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옷이나 이제 머리 이런 걸로도 내가 먼저 이거 할 거다. 내가 이거 먼저 입을 거다. 이런 걸로 엄청 많이 싸워요. 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거 할 거다. 전 궁금한 게 본인이 하시는 일 때문에 애들이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무속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년 차 됐습니다. 어떻게 신내림을 좀 받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귀신이나 뭐 이런 영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첫째가 생겼을 때 이 길을 가야 되나 이제 아이를 책임을 지고 가야 되나 이거를 많이 고민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는데 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2명, 3명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갑자기 아프고 그리고 쓰러지고 막 피부에 막 피부병처럼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막 파요 아이가. 아기가. 네. 어. 여기 땅에 뭐가 묻혀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베란다에 가 있고 서서 아이고 위험한데. 그러면 이렇게 진짜 툭 너무 치면 위험한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되고 애들 네 명이 다 그래요? 거의 이제 첫째랑 둘째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넷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이제 같이 아기랑 받게 됐어요. 아 임신한 상태에서 신내림 네, 받는 네. 구슬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애들은 그런 막 땅을 파거나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해? 아예 없어졌어요. 신기하다 그건 진짜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해서 네. 아이들한테 다 그게 안 내려가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임신을 했었을 때 이제 넷째랑 같이 신을 받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제일 많이 걱정이기도 해요. 아. 네.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하셔서 오셨어요? 제가요. 선생님이? 네. 아, 근데 보통은 무속인 일을 하시면 더 큰 선생님한테 가서 여쭙는데 저는 야매인데. 용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있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얘기인데 이제 그분이 말더듬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어서 왕이 이제 무허가로 그런 걸 치료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 호칭을 쓰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이름을 부르거나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화를 내면서 호칭을 써라. 내가 왕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이 말더듬이가 좋아지려면 당신하고 제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친구끼리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엄청 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당신의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그 말더듬이는. 근데 보통은 무속이 뭘 하면 무속이 사람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에서도 그냥 무속인 에너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직자들도 그래요. 뭐 목사님들도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 근데 선생님이 말을 할 때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느낌으로서의 안심이 됐어요. 그게 뭐냐? 목소리의 기운에서는 그 무속인이 선생님을 완전히 다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아가 있고 선생님이 무속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상담사가 상담사를 찾아가기 어렵고요. 더 어쩌면 어려운 건 성직자나 선생님처럼 신내림을 받은 그쪽 분들이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찾아가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애가 4명이니까 100점짜리 엄마가 절대 되려고 하지 마셔라. 그러면 마이너스 엄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생각하기에 따님 4명에게 엄마가 몇 점짜리 엄마라고 생각해요? 100점 만점에서? 30점. 30점? 저는 한 70점이라고 하면 40점으로 내려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집이 무너진다. 아이가 4이에요. 마을이 한 10개는 필요해요. 근데 그 엄마 혼자 하게 됐다고요. 또 중요한 건 갑자기. 아, 이젠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애들을 더 테두리를 쳐줘야 하고 더 지켜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다. 이겨내자가 아니라 이 힘든 시기를 같이 가자. 너도 좀 모자랄 수 있고 엄마도 좀 모자랄 수도 있어. 서로 이해해주고 같이 가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힘이 생길 거야. 이렇게 진행하시길 더 추천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따뜻한 햇빛을 한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바람을 한번 쐬고 싶은 것 같고.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선생님이 누군가 또 선생님 찾아오는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유쾌하고 뭐 그런 걸 함께 하시겠죠. 복제는 얼마 갖고 오셨어요?